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상동맥 칼슘 점수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상동맥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자,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피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이 가득 찬 피를 심장이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혈류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그 혈류 공급을 해주는 그 혈관이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이 가느다란 혈관 세 가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막히면은 뭐 협심증, 심근경색, 허혈성 심질환, 관상동맥 질환 이런 세트로 이제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관상동맥 칼슘 점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 관상동맥에 칼슘이 얼마나 많이 침착이 돼 있는지 보는 그런 점수입니다. 그럼 이게 뭐 무슨 의미냐? 뭐 칼슘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어떤 정도를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런 검사도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뭐 학생 때 배우거나 뭐 레지던트 때 뭐 수련을 막 이런 검사 자체가 이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 검사가 보편화가 되면서 검진센터 같은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저한테 좀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뭐 심장 쪽에 경험이 있다 이렇게 좀 해놓으니까 저한테 이제 칼슘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라는 게 이 혈관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제가 동맥경화 설명드렸죠. 동맥경화라는 게 뭐라고 했죠? 혈관에 이 플락이 쌓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플락이. 그래서 플락이 쌓이면서 이렇게 좁아집니다. 예. 이 좁아지다가 점점 좁아지다가 이게 다 좁아져서 막히면은 이제 이쪽으로 피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아프고 그러는 건데 사실 이렇게 좁아져서 막혀서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얘가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갑자기 한순간에 확 막혀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막 점점 진행해서 막힐 수도 있지만 갑자기 빵 이 플락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막힐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급성 심근경색인데요. 대부분의 급성 심근경색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칼슘 점수라는 건 뭐냐면 이 동맥경화 있죠. 제가 플락이 쌓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플락이 혈관벽에 쌓이는 매우 초창기부터 여기에 이제 칼슘이 이렇게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칼슘이 여기 쌓이냐면은요. 칼슘이 이렇게 좀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게 낫겠네요. 예. 자, 칼슘이 왜 쌓이냐면은 이제 이 플락이 쌓이는 게 결국은 염증이 일어나면서 그렇거든요. 혈관벽에 염증이 일어나면서 이 구조가 망가지고 다시 수복이 되고 요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동맥경화가 점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염증이 일어나고 이게 또 수복이 되고 요런 과정에서 바로 칼슘 침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칼슘이 덕지 이렇게 침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게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이거는 현미경으로만 보이고요. 현미경으로도 안 보일 수도 있고요. 특수 뭘 해야지 보일 수도 있고 이 이미지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CT 검사를 해서 칼슘 뭐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러면은 이미 이건 좀 진행된 동맥경화가 있다는 거예요. 동맥경화. 염증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요게 이제 좀 반복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관상동맥을 쭉 CT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CT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MRI나 이런 검사는 칼슘을 볼 때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고요. CT가 칼슘을 볼 때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컷을 착착착착착착 잘라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CT는 그럼 짝짝짝짝 자른 이미지를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합니다. 이 혈관 모양으로 요새는 되게 소프트웨어가 기가 막혀가지고 옛날에 다 사람이 했는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다 리컨스트럭션 웬만큼 해줘요. 그래서 조금만 조작을 하면은 이 혈관 모양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리컨스트럭션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칼슘 침착된 거를 다 합쳐가지고 그 점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슘 점수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혈관에 있는 칼슘 점수라는 거는 혈관에 있는 칼슘의 총 버든, 그러니까 버든을 우리나라 말로 부하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총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슘의 총량. 이게 이제 칼슘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몸 안에 관상동맥이 있는데 관상동맥에 칼슘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그냥 나타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되게 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 관상동맥 칼슘 점수라는 거는 동맥경화의 현 상태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맥경화가 일어나면서 칼슘이 쌓이니까요.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얼마나 이 플락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거는 반영하지 못해요. 나는 반영하지 못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플락이 점점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플락이 이게 불안정해가지고 얘가 빵 깨지면서 혈소판이랑 막 이거저거 막 우르르르 달려붙으면서 스롬보스 혈전이 형성돼서 딱 막혀버린, 이게 이제 거의 급성 심근경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거 칼슘이 많다고 해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어렵다는 거죠. 예측을 하지 못해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동맥경화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칼슘이 많으면 동맥경화 심한 거예요. 그거 맞는데 이 플락이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거 많다고 해서 당장 뭐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만약에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내가 지금 동맥경화가 꽤 심한 상태구나, 이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검사가 나오냐면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절대 점수, 영어로 앱솔루트 스코어라고 하는데 절대 점수하고 상대 점수로 나옵니다. 상대 점수. 그러니까 왜 골다공증에서 T스코어, G스코어 있죠? 그거랑 이제 비슷한 겁니다. 이 절대 점수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이 칼슘 양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이 절대 점수가 100점 이상이면 칼슘이 좀 많이 쌓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300점인가 그랬는데 좀 기준이 좀 낮춰진 것 같아요. 100점 정도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칼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상대 점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 나이, 내가 만약에 50대라면 50세 나이와 성별 그리고 인종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성별, 인종을 고려해가지고 퍼센타일로 이제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 점수가 75% 이상. 그러니까 100명을 쭉 칼슘 점수로 100명을 쭉 내 나이, 인종, 성별에서 100명을 쭉 줄 세웠을 때 75등 이상 내가 점수를 많이 받았다면 이거 위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 점수 100점 혹은 300점 이상, 그리고 상대 점수 75% 이상이면 내가 동맥경화가 조금 심하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있으면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주제하고 연결이 되냐면, 제가 심혈관계 위험인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런 점수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다양한 어떤 지표가 있거든요. 그 지표 중에, 그러니까 심혈관계 위험을 예측하는 그런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죠. 그런 지표들에 하나가 추가되는 게 바로 관상동맥 칼슘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뭐 고지혈증도 있는데 관상동맥 칼슘 점수도 높아 이러면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 당뇨 관리 잘하고 더 고혈압 관리 잘하고 음식 조심하고 운동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또 이 협심증 이 영상 다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올려놓은 협심증 심근경색 영상 다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어떤 그 흉통 증상이 어떻게 왔을 때 그걸 빨리 병원에 가는지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칠 위험이 꽤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상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고 계시고, 그런 게 이제 의심이 된다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위험 인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스터디 연구를 해봤을 때 이 관상동맥 칼슘 점수가 있고요. 또 심혈관계 위험 인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가족력이 있어요. 가족 중에 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뭐 이런 게 많았으면 아무래도 위험이 높겠죠. 세 번째가 CRP입니다. CRP. 이건 염증을 반영하는 혈액 검사 지표예요. 그게 있고, 네 번째가 이제 ABI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페리페라 아터리 디지즈. 그러니까 그 하지 쪽의 혈관이 얼마나 많이 좁아졌느냐, 그걸 이제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예측력이 높은 게, 심혈관계 위험의 예측력이 높은 게 칼슘 점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알 수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다 검진 받으시라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자극을 받고 싶거나 좀 자기 이제 동맥경화 정도를 좀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이건 비용이 좀 비싸요. 하긴 비싸긴 한데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내 그 관상동맥 칼슘 점수를 아는 것도 뭐 본인의 몸 상태를 안다는 측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꼭 해야 되는 그런 제가 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권고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중간 정도의 위험도일 때예요. 중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심혈관계 위험도, 저위험군, 중간 위험군, 고위험군이 있는데, 고위험군은 검사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칼슘 점수가 높든 낮든 무조건 이거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저위험군일 때 칼슘 점수가 높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거 좀 약간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약간 애매한 중간 정도 위험도를 가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칼슘 점수를 측정을 해봐서 칼슘 점수가 높으면 더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낮으면은 그래도 조금 뭐 안심하는 그런 쪽 의미로 저는 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관상동맥 칼슘 점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